그리고 이런 미신고 아이 중에 아동학대나 유기, 불법 입양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도 들어보시죠.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됐고 사망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출생 신고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계속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규 의원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학대를 당해서 알려지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아일보의 보도로 드러난 것만 22명. 그러니까 네. 이게 드러난 것만 22명이니까 도대체 이게 빙산의 일각이란 말 하잖아요. 빙산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 90%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 대표적 케이스 2022년 1월에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가 부모 학대로 뇌부종, 뇌가 부었다는 거니까 외력이 심하게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망했고, 혼외자라면서 출생신고를 안 하고 3살 난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서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안 데려간 거예요. 출생 미신고로 무려 19살이 될 때까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여자 어린이의 케이스. 자, 이 출생 미신고라는 게 요새 그런다잖아요. 그 아동 매매가 있어서 인터넷에다 뭐 치면 제가 키워줄게요 하는데 가장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출생신고 안 된 아이가 가장 값이 비싸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어떤 아프리카 특정 무슨 국가도 아니고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네. 네. 자, 심지어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신생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불법 입양이 이뤄지기도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승재현 의원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형사정책을 만들고 있는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버젓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이런 부분을 몰랐을까? 분명히 난임 부부의 그 마음 아픔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면 그 난임 부부가 제대로 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야지 저렇게 인터넷 안에서 아이가 매매되는 거 이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죄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아무리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도 정말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 뭐 다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이가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입양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잖아요. 입양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복지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되지 않는 아이가 그렇게 입양되었을 때 과연 그 아이가 전인격적인 주체로 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난임 부부의 마음도 어루만지면서 아이가 세상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양 제도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저렇게 입양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거 아동 매매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처벌해야 되고 저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입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두 눈 부릅뜨고 인터넷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법을 반드시 파헤치고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신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 네. 그 형밖에 없는 건가요? 네네. 지금 뭔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도 법을 다 읽어봤는데 네. 사실 출생 신고를 하고 우리가 스크리닝에 들어오면 학교 보내지 않으면 그 아동복지법 위반, 그다음에 애 치료해주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출생 신고는 5만 원 이하의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밖에 안 되니까 네. 부모가 신고 안 하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출생 신고제 만들고 그리고 그 출생 신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산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출생은 했을 때 그 출생이 그 사람의 원 가정에서 크지 않더라도 다른 가정에서 전인격적인 주체로 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중간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이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신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러니까 국가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승재현 의원 말씀하신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여기와 관련돼서 관련 예가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즉시 공공으로 아이의 출생을 통보하고 공공에서 아이들의 출생 전반을 관리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탄생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 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박성기 의원님 이렇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정치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어제 강릉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네. 주 의제로 올라왔어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리면 곧바로 이게 법이 되겠구나. 이런 성입니다.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겠다. 자,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어제 원내대표가 얘기했으니까 곧바로 입법이 될 거라고 믿어지고요. 이런 문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선진국 소리를 이제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조차 못 지키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